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전투력 순위 티어표 영상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를 제외하면 해적왕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세계 정부를 부숴버리겠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테러리스트를 자처하여 여러 나라를 괴멸시키거나 공격하였으며 해군, 해적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며 전 바다에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벌집에서 데뷔백 파이트를 하여 이름 있는 해적들을 모조리 자신의 수하로 영입하였고, 이때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등이 록스 해적단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결성된 록스 해적단은 해적단의 전력만 놓고 보면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로저 해적단, 밀지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조차도 이 당시 록스 해적단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러한 멤버들을 손에 얻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탈환하려 하였고, 세계 정부에서 극도로 감추려 하는 비밀에 접근하였고, 결국 세계 정부는 해적과 동맹하여 해적을 괴멸시키는 초유의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거프를 필두로 정예병을 가벨리에 파견하였고, 거프는 로저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전설은 거프와 로저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싸움에서 자신과 싸울 수 있는 5명의 강자를 떠올리며 록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기에 록스는 최소 전성기 카이도우급은 되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아직까진 사왕과 싸울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에는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하였으나 카이도우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강타하자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왕과 싸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잡아내기 위하여 효하라몬과의 특훈을 통하여 패기의 2차 각성을 수련하였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완벽하게 터득하며 사왕과의 맞추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CP0의 개입으로 카이도우에게 정탈을 허용하였고, 루피는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며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였고, 800년 만에 조리보이의 재림을 알리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정통으로 맞고도 멀쩡하였으며 순식간에 자가일을 하여 체력을 회복하는 방어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거나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섬만큼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 카이도우를 강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루피가 니카니카 열매를 각성한 이후에는 최소 해적왕급의 강자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의 해적왕이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해적왕이 되기 이전부터 흰수염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을 만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해적왕이 될 준비를 하였고,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워 원피스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는 데도 성공하며 진정한 해적왕이 되어 전세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스스로 자수한 뒤 마지막 유언으로 원피스와 라프텔의 정체를 전세계에 알렸고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생전 당시 해적왕의 위엄을 여과없이 보여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최다 현상금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해군 영웅 버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 등과 겨루어 단 한 번의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악의 해적 록스, 대두목 금사자 시키, 괴물 더글라스 블릿, 와노쿠니의 신하 코즈키 오뎅 등과 겨루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였기에 로저는 높은 수준의 패기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인물로 추정되며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최고의 패기의 숙련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폐왕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기에 현 시점 최강의 폐왕색 패기 사용자라고 불리우는 샹크스보다도 더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수하가 되기 싫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중장에서 진급을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하여야 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동칭자우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인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함께 바다를 지배하던 해적이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해적입니다. 또한 흰수염에 필적하는 대해적을 묶어서 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기에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세한 시점에도 사실상 사왕 중 무력이 1위라고 평가될 만큼 명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 로저와 수차례 겨루어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며 로저도 흰수염 거프와의 싸움만이 목숨을 건 혈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흰수염이 나타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가 충돌하자 섬 전체가 붕괴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하였으며 하늘이 갈라질 만큼 높은 수준의 폐왕색 패기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오뎅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충격파의 여파를 건지지 못하고 날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선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를 바탕으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인물이며 로저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수준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소유했습니다. 또한 노세한 시점에도 아카이누를 상회하는 수준의 힘과 거인족 중장을 단 한 방만에 쓰러뜨릴 만한 파워를 보여주었으며 아카이누의 명구, 수십 발의 포탄, 수백 발의 총알, 키자루의 레이저, 아오키즈의 아이스 파르티잔, 검은수염 해적단의 합봉, 티치의 펀치 등을 맞고 버텨낼 만한 말도 안 되는 맷집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흰수염은 힘, 맷집, 패기, 기술, 능력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무는 세계 정보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룡인들은 세계 귀족이라고 불리기에 과거부터 세계의 왕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받았으며 최근에 이무의 정체가 공개되며 이무가 세계의 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 중 가장 유능한 인물들인 오로성도 이무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이무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허의 옥좌에 당당히 앉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오로성은 이무에게 절을 하며 이무에게 충성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세계 정부와 천룡인들은 자신들이 세계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거나 반인류적 행위를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해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무에게 대적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정부 최고의 권력가인 이무는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신으로 해군 전체를 통제할 만큼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형이 실루엣으로 공개된 이후에는 전투원과는 거리가 먼 외형을 보이고 있기에 거프나 카이도우처럼 신체 능력이 강인할 가능성을 적으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여 전투하거나 초능력을 사용하여 전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예 전투를 안 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군 원수를 상회하는 강력한 인물을 수하로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무의 자세한 전투력은 이무의 정보가 더 풀려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뎅도 고대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한 이후 훗날 등장한 조이보이를 위하여 곧바로 와노쿠리를 개국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조이보이가 범상치 않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데 성공한 인물로 추측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에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 정부를 부술 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 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 정부에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전투력도 조이보이의 자세한 정보가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만 놓고 본다면 해적왕급의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